자,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거듭 제곱이나 그다음에 행렬의 규칙성을 어떻게 하면 이제 알아내고 이것들을 문제에 적용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행렬은 이번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비교적 쉽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근거를 잘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제 그 밖의 성질인데 거듭 제곱의 규칙성을 생각하는 건데요. 자, 일단 행렬의 거듭 제곱을 생각할 때는 어떤 패턴을 일정하게 정해 놓거나 그 패턴을 이렇게 암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 암기하면 안 됩니다. 자, 교육과정 자체가 암기를 벗어나서 하나하나의 현상을 통해 자기가 일종의 규칙이나 패턴을 만드는 그 패턴을 찾아내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암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본인의 풀이로 규칙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과정에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직접 여러 번 해보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행렬의 일정한 패턴을 자기가 습득을 했다. 그런 건 괜찮은데 애초부터 처음부터 암기를 한다고 해서 그 암기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행렬의 거듭 제곱 같은 걸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직접 계산하여 규칙을 찾는다라고 해놨죠. 자, 물론 이런 것들을 패턴화시켜서 암기한 학생도 있지만 물론 암기력이 워낙 뛰어나면 뭐 그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죠? 자, 먼저 이렇게 1A 01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곱을 하면 뭐가 되죠? 1 여기 2A 0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을 해보면은 1 3A 0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통해 이걸 n승을 하면 1 NA 0 1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공식이 먼저가 아니라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자,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하면은 1 0 또 뭐가 되죠? 2A 1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해봐야죠.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세제곱하면 1 0 3A 1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런 규칙성의 패턴은 n승을 하면 1 0 NA 1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자기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자, A 제곱을 해보면 A 제곱 0 0 B 제곱이죠. A 세제곱을 해봤더니 A 세제곱 0 0 B의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얘는 A의 n승을 해보면 AN 0 0 B의 n승이 되는구나 라고 자기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럼 4번을 보면은 A 제곱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A 제곱을 직접 해봤더니 저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A 제곱의 형태가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는 A, B에다가 단행렬을 곱한 모양으로 생겼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2n승은 어떻게 되고, A의 2n 플러스 1승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A의 2n승 같은 경우는 A 제곱에다가 n승을 한 거죠. A 제곱에다 n승을 하는 행렬입니다. 근데 A 제곱이 AB 단행렬이죠. 그럼 AB 단행렬이니까 저기다 n승을 하면 뭐가 될까요? AB의 n승 곱하기 단행렬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B의 n승의 단행렬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암기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A의 2n 플러스 1 뭔가? A의 2n 플러스 1은 A 2n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하는 거니까 그럼 단위 행렬에 지금 곱하는 거랑 같죠?
여기에 A가 곱해지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AB의 n승에 곱하기 단위 행렬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래서 이런 패턴은 AB의 n승에 단위 행렬의 모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5번, 6번을 볼게요. M, N이 서로소일 때 A, M승과 A, N승이 되면 이렇게 된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까를 제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설명이 들어있는데 A 세제곱과 A 5승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A 세제곱과 A 5승이 단행렬이면 자, A 5제곱 같은 경우는 A 제곱과 A 세제곱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A 세제곱이 단행렬이기 때문에 당연히 A 제곱도 단위 행렬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자, 또, 자, 이번에는 A 세제곱과 A 세제곱과 A 제곱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아, 결과는 A가 단위 행렬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서로소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서로소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럼 서로소가 아닐 때는 어떻게 진행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로소가 아니라는 것은 공약수가 또 등장한다는 거죠. 공약수가 또 등장할 때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A의 6제곱이 단위행렬이고요. 약수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만약에 A의 8제곱이 단위행렬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서로소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뭐가 있죠? 아, 이 두 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제곱이 단위행렬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 A제곱이 단위행렬이구나. 하지만 이 정보로 A가 단위행렬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소가 아닐 때는 이런 성질이 발생합니다. 자, 6번. MN의 최대 공약수가 G일 때 이런 성질이 성립하면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지수로 만들어도 단위행렬이 된다. 자, 여기 이제 예를 들게요. A 6승이 단위행렬이고 A 9승이 단위행렬이면 자, 좀 전에 해봤죠? 요거의 차이만큼 뭐가 되죠? A 세제곱이 단위행렬이 됩니다. 자, 그 이유 A 9제곱은 A 세제곱과 A 6제곱으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A의 6제곱이 단위행렬이고 A의 9제곱이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당연히 A 세제곱은 단위행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일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다른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럼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자, 뭘 해볼까요? A의 36승 뭐 단위행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최대 공약수가 나올 만한 만약에 A의 48승 이것도 단위행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이 두 개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A의 12제곱이 단위행렬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건 성공입니다. 근데 보니까 36과 48의 최대 공약수가 12네요. 아, 그래서 최대 공약수로 단위행렬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꼭 하나의 공식 같은 게 등장을 하면 그 공식이 맞는지, 왜 맞는지,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도 맞는지를 자기가 꼭 여러 번 해봐야 이제 패턴을 익히고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인데요.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항식의 곱셈의 성질 같은 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영행열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이 왼쪽에다가 a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게 가능하죠. 이 왼쪽에 a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이쪽에다가 곱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왼쪽에 곱했기 때문에 이 영행열에도 왼쪽에 곱해야겠죠. 자, 그러면 계산 결과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을 곱했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는 a 세제곱 마이너스 2는 영행열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a 세제곱이 단행열이라는 것은 맞는 거죠. 자,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반대. 자, 반대의 경우는 시작이 a 세제곱이 단행열이면이 되겠죠. 자, 저렇게 되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영행이 될 건가? 자, a 세제곱이 단행이라는 뜻은 우리가 인수분해 형태로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요 식에서는 이 오른쪽 부분만 영행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이해 가죠? 자, 쉽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쪽에 이번에는 a 플러스 2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주어진 식은 a 세제곱 플러스 2는 영행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행열, 이건 맞는 거죠. 자, 마찬가지 넘겨보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주장은 얘가 0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떤 주장이? 이 주장이 0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꼭 얘가 0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명제가 되겠죠. 자, 일반 다항식의 성질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제 16번 보겠습니다. A의 n승이 단위행렬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를 찾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행렬이 몇 번을 거듭 제곱을 해야 단위행렬이 되는가? 자,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걸 직접 해봐야 됩니다. 자, a 제곱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a 제곱은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그죠? 아, a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a 4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a 4제곱이니까 a 8제곱도 단위행렬이고 a 12제곱도 단위행렬이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세 자리 자연수, 자, 4의 배수가 되겠네요. 4의 배수. 그럼 4의 배수를 쭉 진행을 시켰을 때 이건 단위행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4의 배수 중에 세 자리 중 가장 작은 수는 100이 되겠죠. 자, 17번. 행렬이 이런 식이 성립할 때 A 33승 행렬의 성분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2차식을 통해서 33승의 어떤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세제곱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a 마이너스 2를 곱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영행렬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당연히 영행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x-y 보이죠?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의 패턴입니다. 자,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뭐 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풀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전개해보면 세제곱 패턴이기 때문에 a 세제곱 맞죠? 마이너스 8e는
0이 됩니다. 그래서 A 세제곱이 8,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A 33승이라고 되어 있네요. A 33승은 A 세제곱을 11번 한 거죠. 그럼 11번이면 A 세제곱은 8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8의 11승 곱하기 단행열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요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2행 2열의 성분, 2행 2열의 성분은 얘가 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렬의 성질, 뭐 거듭 제곱이나 뭐 계산했을 때의 뭐 0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판별해 볼 텐데, 먼저 행렬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B와 BA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AB와 BA가 다르다는 뜻은 행렬이 일반 다항식처럼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다항식의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일반 다항식처럼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행렬은 따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진행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AB와 BA가 같다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죠? 다항식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AB와 BA가 다르기 때문에 다항식의 성질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항식의 성질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항식의 성질이 적용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일반 이런 식들이 전부 다 곱셈 공식처럼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차수를 늘려도 일반 곱셈 공식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행렬을 계산할 때 AB와 BA가 같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적용을 해보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무슨 말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저거는 행렬이 A라는 행렬과 단행렬이 있기 때문에 다항식의 성질처럼 계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럼 다항식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다항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항식은 xn-1, xn-2 해서 1이 0이면 이라는 이런 유형과 똑같아요. 그죠? 그럼 이런 유형은 우리가 뭐가 가능했냐면 왼쪽에다가 x-1 곱해주면 바로 어떤 패턴이 찾아지냐면 x n승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패턴이 찾아져요. 곱셈 공식에서 이용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x n승은 1이라는 명제도 성립하죠. 그래서 다항식에서도 이런 성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행렬에 적용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a의 n승은 단행렬이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적용되는지를 잘 봅니다. 자, 2번. 자, 행렬의 명제, 행렬의 참거짓을 판별할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행렬은 곱했을 때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 될 필요는 없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자, 이걸로 풀 수 있는 패턴이 되게 많습니다. 자, 세 번째. AB가 영행렬이면 BA가 영행렬인가?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거는 규칙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A 제곱이 단행렬이면 2 또는 마이너스 2인가? 자,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리를 볼게요. 자, A 제곱이 단행이라는 뜻은 넘겨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얘는 A 플러스 E, A 마이너스 E가 됩니다. 근데 얘가 영행열이라고 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얘가 영행열이거나 얘가 영행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틀린 겁니다. 자, 같은 원리예요. 자, A 세제곱이 단행열이면 A가 단행열인가? 자, 똑같은 근거죠. A 세제곱이 단행열은 이렇게 되는데요. 저 주장은 지금 얘가 영행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6번. AX와 BX이면 X는 0 또는 A는 B인가? 자, 이제 이 주장은 뭘 주장을 하고 있냐면 AX, BX에서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행렬의 곱이 0행렬이라고 해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2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2번의 이론을 사용하는 거네요. 그래서 요 2번에 요 사실이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7번을 볼게요. 자, 같은 원리로 설명합니다. 자, 7번. A가 영행열이 아니고 얘가 성립하면 B는 C다. 자, 빠르게 갈게요. 자, 넘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A가 0이거나 0은 0행렬이겠죠. 얘가 0이라는 주장이 안 되죠, 지금. 그렇다고 A가 영행률이 아니라고 해서 B-C가 영행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다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8번도 또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자, 9번도 말이 안 되고요. 맞죠? 자, 10번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곱이 영행열인데 A가 영행열이 아니면 B가 영행열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같은 원리로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제 18번, 19번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는데 자, 이따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패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패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B를 넘겨 볼게요. 자, B를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B를 오른쪽에 곱해 볼게요. B를 오른쪽에 곱하면 B제곱 플러스 2B가 됩니다. 자, B를 왼쪽에 곱하면 BA는 B제곱 플러스 2B가 되죠. 즉, 이런 말이 성립되면 A-2는 2E, 뭐, 이거 패턴인데요. 이제 이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반드시 성립하는 성질은 A, B는 BA와 같다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긴 모델은 A, B와 BA가 똑같구나. 이거 꼭 기억을 해둡니다. 어디서? 여기서 나오는 패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A, B는 BA니까 AB가 0이면 BA도 0이겠네요. 맞죠?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아까 나왔던 A는 B 플러스 2라는 행렬이 있죠? 요 식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다가 이제 AB는 BA가 성립하니까 자, 저 식에서 B 대신에 A-2를 써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A 행렬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영행열이래요. 그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다. 자,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a제곱이 2a가 성립하죠. 자, 그리고 양변의 a를 한 번 더 곱해보면 a 세제곱은 2a제곱이에요. 근데 a제곱이 2a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4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는 b 세제곱이 어떻게 계산될지를 방금 니은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아까처럼 반대로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식 있죠? 자, 이 식에서 a 대신에 b 플러스 2를 넣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를 곱해볼 거예요. 아까는 a를 곱했죠? 이번엔 b를 곱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a, b는 영행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b제곱이 마이너스 2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b제곱이 마이너스 2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다 써볼게요. 그러면 b의 세제곱은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얘는 4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은 a 세제곱이 4a, b 세제곱이 4b겠죠?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4a 마이너스 4b가 될 거고요. 여기서 a 마이너스 b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8,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산을 해봅니다. 이건 틀렸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걸 이용해서 요 값을 찾아라. 자, 저 주어진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는 2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뭐 넘겨볼게요. 하나를. 자, 요거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 b는 2죠. 그래서 양쪽에 a를 곱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도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게 단위행렬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요거, 요 패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저 패턴 어떻게 생겼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라는 패턴이죠. 요걸 만족하는 패턴이죠. 자, 요게 성립하면 뭐가 성립했는데? 뭐가 성립하죠?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가 성립합니다. 자, 왜냐면 여기다가 뭘 곱하죠? a 플러스 2를 곱하겠죠. a 플러스 1을 곱하면 결과가 a 세제곱 플러스 2는 영행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립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대를 해봐요. 반대를 해보면 똑같이 b 세제곱도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아까는 a를 넘겼죠? 자, 이번에는 b를 넘겨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또 a, b를 구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b세제곱도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답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백승은 a 3승이 33번 하고 a가 곱해진 거죠. 자, b의 백승은 b의 3승이 33번 하고 b가 곱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제 행렬의 성질, 어떤 거듭 제곱이나 그다음 행렬의 연산에서 중요한 성질들을 다뤄봤는데요. 그 밖의 것들 몇 가지를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전에 문제를 풀 때 나왔던 패턴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예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게 왜 성립하는가? 요 앞에서 한번 해봤죠. 요 앞에서 하나를 넘겨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b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왼쪽에 b를 곱해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AB와 B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반적인 문자로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 행렬 앞에 붙은 문자, B 행렬 앞에 붙은 문자는 곱에 관한 상수이기 때문에 전체 계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죠. 자, 똑같이 해봅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B를 곱하면 MB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문자의 싸움입니다. 자, 왼쪽에 B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상수가 곱해진 패턴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면 무조건 A, B는 BA다. 외우는 게 낫겠죠? 자, 13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 전체의 제곱은 자, 잘 볼게요. 이게 되는가?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왜 안 되냐면 AB 전체의 제곱은 AB, AB죠.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은 A, A, B, B입니다. 자, 그러면은 같으면으로 시작을 하죠. 같으면 요 안에 들어있는, 그죠? 이 두 개가 똑같으면 요 안에 들어있는 이 행렬이 과연 같을 건가? 자, 생긴 모양을 보면 같게 생겼죠, 지금. 근데 전혀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저걸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로 묶어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을 B로 묶어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잘 관찰해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A 행렬, BA-AB 행렬, 자,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B 행렬, 요 세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세 개의 곱이 0행렬이라고 해서 얘가 0행렬이거나 얘가 0행렬이거나 얘가 0행렬인가? 절대 아니죠. 근데 이 문제에서, 그죠? 이 문제에서 지금 같다. 같다. 그러니까 AB와 BA가 같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14번. AB와 BA가 같으면 AB의 n승은 A n승 B n승인가? 자, 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와 BA가 같으면 다항식처럼 생각한다고 했어요. 다항식의 연산처럼 계산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맞는 명제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요게 성립하면 A 세제곱이 단행렬인가? 자, 자기가 직접 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인데, 자, 그러면 뭐 B나 A 하나를 넘기면 되겠네요. 그죠?
A를 넘겨볼게요. 자, 이 부분. A를 넘기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죠. 자, 지금 요거 점검합니다. 15번. 자, 그리고 A, B가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여기다 A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A제곱. 그쵸?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죠. 요게 단위행렬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봤던 이 패턴이 등장합니다. 여기 뭐였죠? 한쪽으로 넘겨보면 지금 A, B가 단위행렬이니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요거 이전에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패턴이 A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건 맞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반대 상황으로 해봐도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번 진행을 해봐요. 요거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16번. A 플러스 B가 단행열, AB는 B가 0이면 벌써 AB가 B가 같다고 나와 있네요. 아,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식을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B는 E-A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A를 곱하면 A, B는 A-A 제곱이고요. 영행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행렬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A 제곱은 A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반대로 A 대신에 E-B를 패턴을 집어넣으면 뭘 알 수 있죠? B 제곱도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얻어진 거예요. 근데 A 제곱이 A면 뭐가 좋냐면 아무리 차수를 늘려도 똑같습니다. A 세제곱도 A 제곱이죠. 근데 이것도 A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A 제곱이 A라는 패턴이 가져와 주면 A의 n승도 A가 됩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자, B 제곱이 B라는 패턴을 가져와 주면 B의 n승도 B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 자, 가정과 결론을 볼까요? A 제곱이 A이면 A n승도 A이다. B 제곱이 B이면 B n승도 B이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A n승 플러스, 그쵸? A n승 플러스 B n승은 단위행렬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구조를 잘 파악합니다. 자, 17번은 앞에서 한 거죠. 서로소일 때 단위행렬이고 단위행렬이면 단위행렬이다. 이건 맞는 겁니다. 자, 밑에서 예를 들어보면 되겠죠. A 7승이 단위행렬, A 5승이 단위행렬이면 A 제곱이 단위행렬이고요. 차이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또 A 세제곱도 단위행렬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건 단위행렬이 성립합니다. 자, 행렬의 계산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복습을 해보고요. 자, 이런 행렬의 계산 법칙을 문제에 적용해 볼 텐데, 이제 영상을 보기 전에 항상 문제풀이 영상은 미리 화면을 멈추고 한번 풀어봅니다. 풀어보고 시청하기. 이 문제 내가 이렇게 선생님의 풀이를 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봐야 됩니다. 자, 해봤다고 가정하고 이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주어진 조건.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 있죠. 바로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지죠? 아, 자동으로 A, B는 BA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맞고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 b제곱이 마이너스 b인가? 그러면 처음에 저 주어진 두 개의 식을 사용해서 저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연립을 해봅시다. a는 2b-2네요. 그죠? 그 다음에 a, b는 b제곱이니까 a, b를 만들어 볼까요? 자, 오른쪽에 b를 곱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게 지금 a, b인데 a, b가 b제곱이래요. a, b는 b제곱. 그러면 얘가 b제곱이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b는 0 또는 b제곱은 b 이렇게 되겠죠. 자, 틀린 데 있는가 볼까요? a는 2b-2이고 ab는 2b제곱 마이너스 b ab는 b제곱이니까 b제곱은 b b제곱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틀렸네요. 그죠? 자, b제곱은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ab는 ba라는 사실 이게 되게 좋아요. 자, ab는 b라는 사실이 성립하면 뭐가 좋다고 했냐면 다 항식처럼 취급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같은 것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세제곱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a 세제곱은 아까 여기 나왔죠? a는 2b-2니까 a 세제곱은 2b-2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a 세제곱만 단독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곱셈 공식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되죠? 8b 세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이니까 12b 제곱 마이너스 3ab 제곱이죠. 그러면은 6b 여기 3a 제곱인데 여기 계산이 하나가 틀렸네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발견한 사실 중에서 b제곱이 b인데요. 자, b제곱이 b면 b의 모든 차수를 해줘도 똑같이 b가 됩니다. 자, 요거 생각하고요. 자, 여기다 적용해 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과 b제곱도 모조리 b로 바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2b 마이너스 2만 남겠네요. 맞죠? 자, 그리고 b 세제곱은 b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a 세제곱은 2b 마이너스 2고 b 세제곱은 b이기 때문에 결과는 3b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럼 a 플러스 b가 3b 플러스 2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제 계산 틀린데 이제 점검을 해볼게요. 3 b 마이너스 4에다가 2b 마이너스 2 됐죠? 그럼 2b 마이너스 2에 b의 세제곱 더하니까 3b 마이너스 2네요. 그죠? 플러스를 마이너스라고 붙여보겠습니다. 3b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얘를 발견한 거죠. 자, 이게 a 플러스 b와 같은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a는 2b 마이너스 2였죠. 그 다음에 여기다 b를 더해주니까 얘가 3b 마이너스 2와 같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계산 과정을 잘 점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21번. 자, 21번은 조건을 보니 항상 이거 멈춰놓고 풀어보고 봐야 돼요. 세 가지 성질이 성립했을 때 이 친구와 같은 게 어떤 건가? 그죠? 세 가지가 성립했을 때
얘랑 같은 게 어떤 건가? 자, 가처럼 AB와 B가 같으니까 굉장히 땡큐죠. 그리고 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나를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가 되죠? 한쪽으로 넘기면 B제곱, 2는 사라지죠. B제곱은 B가 되네요. 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자, 그럼 하나 해결됐습니다. B제곱이 B니까 B의 세제곱도 B죠. 마찬가지, 그죠? 그 다음에 가처럼 다항식의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2A 세제곱 B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A 세제곱 B라는 저 부분을 보면 A가 3번 있고 B가 있는 이런 모양이죠. 요걸 이제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AB 있죠. AB 대신에 다처럼 마이너스 B를 넣어봅니다. A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A B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마이너스 B를 넣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B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AB가 되겠죠? 여기다가 한 번 더 마이너스 B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B 마이너스 2B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 계산 연습을 기본적인 행렬의 성질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